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, 이게 AI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배우는지, 그 원리랑 또 한계는 뭔지, 이런 걸 파헤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. 네, 마치 AI의 눈이랑 뇌 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면서요. AI 인식의 큰 어려움 두 가지, 그러니까 데이터 불일치 문제랑 인식의 깊이 문제, 이걸 좀 명확히 알아보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걸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 AI라는 게 결국 우리가 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잖아요. 근데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AI가 보는 데이터는 사실 실제 세상 전체에 비하면 정말 너무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. 뭐랄까, 바닷물 한 양동이로 바다 전체를 알려는 것과 같다. 이 비유가 딱 와닿더라고요.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데이터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게 바로 데이터 불일치 문제군요. 그러니까 AI가 배운 세상이랑 실제로 마주하는 세상이 다르니까 예상 못한 오류가 막 생길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근데 더 무서운 건 AI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그 차이를 스스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럼 작은 오류가 점점 커질 수도 있겠네요. 눈덩이처럼요. 맞습니다. 뭐 GPT 같은 아주 큰 모델 있잖아요. 그런 초거대 모델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냥 좀 더 큰 양동이일 뿐이라는 거죠. 끊임없이 변하는 거의 무한한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. 물론 뭐 사람도 그렇죠. 제한된 경험으로 세상을 일반화하는 실수를 하잖아요.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내가 틀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능력, 그 메타인지라는 게 있잖아요. 현재 대부분 AI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. 아, 데이터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,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AI가 데이터 하나에다가 이름표, 그러니까 레이블을 딱 하나만 붙여서 배우는 방식, 이게 보통이라고 하셨죠. 네, 맞아요. 그 점이 바로 인식의 깊이를 좀 제한하게 되는 두 번째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독수리 사진을 AI한테 가르쳐 줄 때 그냥 독수리 이렇게 레이블 하나만 딱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네. 근데 사람은 독수리를 보면서 아, 이건 동물이지, 새 종류네, 맹금류구나, 하늘을 나는구나,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층위의 개념을 동시에 떠올리잖아요. 자료에서는 그래서 동물, 조류, 독수리 이런 식으로 여러 계층의 레이블을 같이 주는 다중계층 레이블링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표만 여러 개 붙이는 걸 넘어서 AI한테 일종의 개념 지도 같은 걸 그려주는 느낌인데요. 그래야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아, 맹금류이면서 동시에 조류구나 이런 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이런 계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면 AI가 훨씬 더 풍부하고 정밀하게 세상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조류라는 상위 개념을 알면 배우지 않은 다른 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유추, 그러니까 계층적 추론 같은 게 가능해지죠. 또 뭐 시스템 이상 감지 같은 걸 할 때도 그냥 비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정상 신호 발견, 이게 원인일까? 아, 근본 원인은 이거구나. 이런 식으로 문제의 뿌리까지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거죠. 현재 AI들은 사실 이런 관계적이고 구조적인 이해는 좀 한계가 명확해요. 자, 그럼 이 두 가지 문제, 그러니까 데이터 불일치랑 좀 얕은 인식 문제, 이걸 해결하려면 AI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료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향이 참 흥미롭던데요. 네. 첫 번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데이터 불일치를 AI 스스로 감지하고 섣부른 판단은 피하도록 설계하는 것. 자료에 나왔던 그 주문진항 바닷물 샘플 예시 있잖아요. 딱 그거죠. 만약에 2025년 5월 주문진항 어종 데이터를 학습한 AI한테 전혀 다른 시간, 다른 장소의 데이터가 들어왔다. 그러면 내가 아는 데이터랑 좀 다른데? 판단을 보류해야겠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거죠. 아, 뭔가 AI의 겸손함이랄까요?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? 특히 뭐 안전이 진짜 중요한 의료나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서는 와, 이건 정말 필수적이겠네요.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뭔가요? 두 번째 목표는 일단 데이터가 일치한다. 이건 내가 아는 거다. 라고 판단이 되면요.
단순히 분류만 하는 걸 넘어서서 인식의 깊이를 더하고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특정 노래 찾을 때 가수 이름, 제목, 가사 일부 이런 여러 단서를 막 조합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검색 결과 나온 것들을 비교하면서 아, 이거다 하고 원하는 답을 찾아가죠. AI도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연결해서 핵심적인 의미나 패턴, 더 나아가서는 인과관계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다중계층 레이블링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이런 인식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 중 하나고요. 결국 AI가 똑똑해진다는 게 단순히 정보만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이게 불일치 감지,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깊고 또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인식 구체화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맞아요. 정리를 하자면 정말 믿을 수 있는 AI 인식 설계의 핵심은 데이터의 한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안전하게 회피하는 능력, 이거하고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는 최대한 정밀하고 다층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료 마지막에 연구자 메모도 있었잖아요. AI 성능의 80%가 데이터랑 레이블링 설계에서 결정된다는 말. 그게 딱 이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단순하게 패턴만 맞추는 걸 넘어서서 인간의 사고 과정을 좀 닮아가려는 아주 중요한 설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AI 성능 그 이면에 숨겨진 인식 설계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앞으로 당신께서 AI를 사용하실 때 그냥 그 결과만 보시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데이터나 학습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 AI는 세상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? 어쩌면 이 질문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줄지도 모릅니다.